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단독가구입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인데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연기연금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이 많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연기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깎이는지 금액대별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지난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기초연금 예산을 34만 3,510원으로 확정했는데요. 오늘은 2025년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금액대별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만 3,510원입니다. 물론 오늘 12월에 발표될 2024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이번에 의결된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기준으로 2025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이 받으실 수 있고 단독가구는 34만 3,510원, 부부가구는 54만 9,60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기준금액은 국민연금을 매달 기초연금 34만 3,510원의 150%인 51만 5,260원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초연금 34만 3,510원의 최대 50%인 17만 1,75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의뢰인께서 궁금해하시는 2025년 금액대별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가입기간, 가입시기, 납입 금액에 따라 모두 다르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표를 보시면 국민연금이 50만 원일 때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금액인 51만 5,260원 이하이므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이 아니고 국민연금 60만 원일 때 기초연금 5만 원 감액, 70만 원일 때 6만 5천 원 감액, 80만 원일 때 7만 5천 원 감액, 90만 원일 때 9만 2천 원 감액, 국민연금이 100만 원일 때는 기초연금이 10만 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표를 참고하셔서 본인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여부와 감액되는 금액을 예상해 보시길 바라고 혹시 더 쉽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계산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초과 시 초과되는 1년마다 만원씩 감액 금액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더 받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그러면 연기연금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평가액의 100%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0만 원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고 임대소득에는 42.6%까지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신다면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025년엔 국민연금이 51만 5,260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인해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기준은 연기연금으로 많아진 연금액이 아닌 원래 정해진 지급 개시 연령에 받을 연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은퇴한 어르신들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는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자격 산정 시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의 시행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50%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8월까지는 국민연금의 30%의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20% 늘어난 금액인데요.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그리고 사적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과 같이 연기연금을 준비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국민연금액이 늘어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초연금, 건강보험과의 관계를 철저히 검토하신 후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은 얼마까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금융, 사업, 연금, 근로,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통과할 수 있는데요. 먼저 금융소득은 이자 및 배당 소득을 말하며 연간 1,000만 원까지는 합산소득에 반영되지 않지만 1,000만 원 초과 시에는 전체 금액이 반영됩니다. 둘째, 사업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0원이어야 합니다. 만일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바로 탈락입니다. 셋째,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되지만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의 사적연금은 합산소득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넷째, 근로소득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합산소득에 반영되고 마지막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에서 80% 공제 후 합산소득에 반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금융, 사업, 연금, 근로,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어르신들을 기망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포함한 불합리한 연금제도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